다음 거 합시다. 방금까지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명제를 증명했다면 이제부터는 부등식을 증명하러 갑시다. 구 쪽에다가 필기를 하면 되고, 부등식의 증명은 별거 없어. 딱 셋 중에 하나 하면 돼. 우선 어떤 부등식, 그러니까 즉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좀 비교를 하고 싶대.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주면 되냐면 빼면 돼. A가 큰지 B가 큰지 알고 싶대. 그럼 무조건 뭐해? 일단 빼. A가 큰지 B가 큰지 알고 싶대. 빼면 된다고. 근데 빼고 나서 봤더니 얘가 이렇게 양수가 나오더래.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당연히 앞에 있는 게 더 큽니다.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가 됐더래. 무슨 뜻이야? B가 더 큽니다. 이런 얘기라고.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뭐, 그치? 너무 열심히 썼네. 이런 얘기지. 너무 당연하게. 3이랑 1 중에 누가 더 크지? 그럼 딱 뺐더니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당연히 너가 더 크네. 이렇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잘해야 되냐면 이걸 잘해야 돼. 별과 달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알고 싶대. 별에서 달을 빼보자 이거야. 그러면 얘가 0이랑 비교했을 때 큰지 작은지를 따지면 되잖아. 자, 얘 0보다 커 작아? 무슨 소리냐면 얘는 계산을 했더니 2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100% 양수지. 근데 실전 문제에서는 이렇게 줄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라는 건 뭐야? 숫자가 아닐 거라고. 문자를 포함할 거라고. 그럼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좀 독특한 하나의 방법을 이용할 건데 주로 이때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 이 좌변 있지? 빼서 만든 식. 얘를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 형태로 변환시켜 줄 거야, 주로.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 형태로 변환시킨다는 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a제곱과 b제곱이 있고 2ab라는 게 있대. 누가 더 큰지 알고 싶대. 왼쪽과 오른쪽 중에. 일단 뭐 할까? 빼자고. 이렇게 빼. 자, 양수야 음수야?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얘도 뭐 이상한 문자고 너도 문자야. 그럼 그럴 때는 여기 보이는 이 식을 뭘 이용하여?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보자고. 그럼 얘 어떻게 바뀌어? a-b제곱 되지. 그럼 얘는 언제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둘 중에 너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바꾸자 이 얘기야. 되지? 두 번째. 자, 그냥 빼서 해결이 안 된다면 두 번째는 제곱해서 뺀다. 그냥 빼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제곱을 해서 빼주는 그런 경우. 단 제곱을 해서 빼서 이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중에 누가 더 커? 너가 더 크지. 근데 얘를 제곱을 해버리는 순간 바뀔 수가 있다고. 근데 얘네가 둘 다 양수라면 그럴 일이 없거든. 근데 이 부호가 뭔가 달라지거나 혹은 뭐 둘 다 음수가 되는 순간 제곱을 하는 순간 요거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비교하는 경우에 뭐만 가능해?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오케이? 그럼 그것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봐. A랑 B랑 비교하고 싶은데 누가 더 큰지 그냥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제곱해서 빼라며. 제곱해서 빼보자 이거야. 그러면 너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처리가 되지. 돼? 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제곱해서 빼는 경우엔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을 이미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얘 뭐야? 100% 양수지. 그럼 이 식 전체는 결국 얘가 부호를 결정하지. 그러면 이 식 전체가 만약에 양수가 됐다는 건 얘네 둘 중에 A가 더 크다는 거고 음수가 됐다는 건 B가 더 크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이 양수면 말 그대로 앞에가 크고 음수면 뒤에가 크고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이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야. 요까지 돼? 돼. 자, 그럼 세 번째. 자, 빼거나 제곱해서 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주로 이렇게 쓰자. 나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해보자. 뭐 하지? 뭐 하지? 2의 200승, 3의 100승. 자, 누가 더 커? 뭐 하면 돼? 빼면 된다며. 빼봐. 양수야 음수야 뺀 거. 여기서 이거 빼봐. 양수야 음수야. 뭐? 양수야 음수야. 자, 비교가 안 되지. 그러면 제곱해서 뺄까? 아, 그것도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주로 이 나누는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잘 안 먹히는, 주로 매우 큰 놈들 비교할 때, 매우 큰 숫자를 비교할 때는 빼는 것보단 나누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나눠볼게. 예를 들어서 2의 200승과 3의 100승을 나눠보자. 그러면 얘가 100, 200? 최대 공약수는 100이네. 100으로 한번 묶어보자 이거지. 그럼 위에는 3되고 여기는 2의 제곱 되는 거지. 돼? 그럼 다시 한번 써주면 4분의 3의 100승인데 얘랑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될까? 자, 무슨 소리냐면 아까 우리 빼서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얘가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졌어? 0이랑 따졌지. 근데 0이랑 따진 이유가 뭐야? 얘네들 중에 누가 더 큰지의 기준이 될 땐 뭐야? 두 개가 같을 때잖아. 같을 때가 딱 기준이지. 그럼 얘네 두 개가 같으면 얼마 돼? 딱 0이 되니까 0보다 큰지 작은지로 따지는 거라고. 그럼 이번엔 나눌 거래. 기준은 언제 돼? 두 개가 똑같을 때. 똑같을 때는 언제? 1이지. 그래서 이렇게 b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때는 항상 1과 비교를 해준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누가 더 커? 1보다 작은 애는 곱하면 곱할수록 더 작아지니까 얘가 더 크다고. 그럼 그 소리는 위, 아래 중에 아래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요게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된다. 알겠어? 별거 없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누가 더 큰지 알고 싶대. 뭐해? 빼! 안 돼? 제곱해서 빼. 그것도 안 돼? 그럼 나눠. 이거밖에 없다. 부등식 증명이라는 게. 되지? 자, 바로 34번 한번 여기다 밑에다 할게. 자,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알고 싶대. 그럼 뭐 할까? 빼라며. 루트 2 플러스 루트 5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을 이렇게 빼면 된다며. 뺀 거 양수야 음수야? 봐봐. 1점 얼마에서 2점 얼마? 3점 얼마? 알지? 2에서 3점 얼마? 3점 얼마에 3점 얼마 빼면 양수야 음수야? 애매하다고. 1단계로 안 되니까 2단계. 뭘로 할까? 제곱해서 빼자. 이렇게. 자, 제곱을 해주는 순간 앞에 거는 얼마 되게? 7 플러스 4 루트 10 이렇게 되고 뒤에 거는 7 플러스 이거 왜 4루트 10이야? 2루트 10이지? 여기가 4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77이 사라지니까 2루트 10에서 4루트 3을 뺀 걸 정리해주면 되겠고 요거 비교 어떻게 한다?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안으로. 그래서 루트 40에서 루트 48을 빼니까 당연히 음수겠고 그 소린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뒤에 게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뭔 소린지? 39 자, 35번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해래. 뭐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돼. 그럼 2의 30승에서 10의 9승을
빼면 되는데 쉽지가 않아. 왜? 무진장 큰 수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뭘 이용한다? 나누자. 나눠볼게. 10의 9승분의 2의 30승. 30이랑 9?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3이지. 얘도 이렇게 이쁘게 3승으로 한번 묶어보자. 그럼 이렇게 2의 10승. 그러면 밑에는 1000이 되겠고 위에 2의 10승은 얼마? 1024. 당연히 외우고 있지. 그렇지. 반대로. 그러면 1이랑 비교했을 때 1보다 크지? 여긴 작겠네. 얘가 1보다 크다는 거, 위에가 크다는 거, 여긴 아래가 크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누가 커? A 쪽이 더 크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까지. 괜찮지?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이 있대. 어이, 최씨 아저씨, 씨, 일어나. 자, 절대부등식이란 건 뭐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 그래? 항등식이라 하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항부등식이라고 하면 참 그냥 딱 와닿고 좋은데, 그지? 절대부등식이라 하래.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아까 봤던 거. 예를 들어 a-b의 제곱. 얘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란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지. a와 b가 실수라는 가정하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거. 뭐 어떨 땐 성립하고 어떨 땐 성립 안 하고 그 느낌이 아니라 항상 성립하는 요런 부등식들을 사람들은 절대부등식이라 한다. 오케이? 그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하면 돼. 절대부등식에서. 첫 번째, 얘가 절대부등식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어떤 애가 이미 절대부등식이래. 그럼 걔를 증명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증명은 어떻게? 빼고, 안 되면 제곱해서 빼보고, 안 되면 b도 한번 써보고, 요러면서 돼? 그러면 이 주어진 게 절대부등식이 맞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아주 기본적인 말 그대로 기본기들을 이용하여 얘가 절대부등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다 알고 있는 거 한번 써줄게. 예를 들어 A, B가 실수래. 그러면 A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나? 당연한 얘기지. 한 번 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러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나? 역시 당연한 이야기 돼.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그럼 딱 0이 되는 이 경우라면 어떤 경우밖에 없어? A와 B가 모두 0이 되는 것밖에 없지. 그치?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은 둘 다 0이 되는 것밖에 없잖아. 네? 그리고 절대값을 제곱을 하는 순간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써도 뭐라 할 사람 없겠고. 돼? 또 하나 더.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A,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랑 같을까? 당연히 같아. 양이어도 되고 양음이어도 되고 음이어도 다 성립해.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 정도 되는 요거를 가지고 이런 기본기들을 가지고 이제 주어진 식이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더 있겠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쓴 거. 그럼 한번 하러 갑시다. 36번. 자, 36번. 자, A, B가 실수일 때 다음 중 절대부등식인 거를 찍어라. 자, 기억. 절대값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성립해? 예외 없어? 당연하지? 얘는 뭐 따질 것도 없고. 자, 니은 2a-1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맞지? 완전 제곱. 자, 그 다음 디귿. 요거를 조금 잘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따질까? 얘가 항상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따질까? 뭐 할까? 완전 제곱식 꼴로 바꾸면 된다고.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 형태로. 그럼 얘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 형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딱 보니까 이거 뭐야? a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1 더 더하면 되겠네. 돼? 그러면 이 식은 정확하게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지. 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1을 더했으니까 얘는 1보다도 더 크거나 같다고. 돼? 그럼 여기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애는 0보다도 크다. 말 돼? 당연히 되지.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맞습니다. 로 판단하는 게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도 있냐면, 나름 문자가 하나잖아. 함수로 해석하자고. 아래로 볼록한 함수지. 2차 함수. 근데 걔가 항상 x축보다 위에 떠 있는지를 알고 싶대. 당연히 뭐 해봐야 돼, 우리? 판별식 쓰는 거지.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작네. 무슨 뜻? 아래로 볼록, 위로 떠 있다, 이런 얘기잖아. 떠 있다. 그럼 뭐 항상 떠 있는 거 맞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 두 번째 방법. 자, 리을도 한번 더 해볼게.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네. 어떤 방법이 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럼 요거 완전 제곱식 이용하면 마이너스 딱 빼주고 a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럼 난 뭐 해줘야 돼? 플러스 1 해주면 되나? 전개를 하면 마사잖아. 얘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1 해주면 되잖아. 돼? 그럼 얘는 1보다 더 어때? 작거나 같지? 괜찮아? 그럼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없지, 당연히. 두 번째 방법 뭐도 있다?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 판별식을 또 써보자 이거지. 그럼 얼마 돼? 4에다가 대충 0보다 크네. 그럼 그 소리는 뭐야? 위로 볼록하지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항상 x축보다 밑에 있진 않다고. 그래서 땡.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괜찮아? 자, 미음. 미음 어떻게 미음? 미음 어떻게 미음? 미음. 미음. 미음 어떡하냐고. 4a 제곱에 마이너스 4ab. 얘는 문자가 두 개 이상 있어가지고 함수로 해석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할까? 완전 제곱식 쓸까? 그럼 이렇게 봤더니 이건 뭐야? 2a-b의 전체 제곱에다가 b제곱이 하나 남잖아. 플러스 b제곱. 돼? 그럼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밖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 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근데 잘 안 보여.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바꾸어주는 그런 스킬을 이용을 하면서. 되나? 돼. 그 다음 넘겨서 48번 보자. 자, 48번에 자, 다음은 실수 AB에 대하여 절대값 A-B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이 절대부등식을 성립함을 증명한 거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우선 1번에는 뭐라고 써있어? 절대값 A랑 절대값 B의 크기를 먼저 비교를 해놨네. 얘는 그럼 절대값 B가 더 크다면 우변에 있는 저식은 음수. 여기까지는 되지.
그럼 좌변에 있는 식은 현진아 어떻게 돼? 무조건 양수지. 절대값 A가 크든 절대값 B가 크든 A-B에 최종적으로 절대값 붙였으니까 얘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돼? 그래서 가조건에 들어갈 식은 뭐다? 절대값 A-B. 여기까지는 괜찮아. 오케이. 그런 다음 자, 두 번째 절대값 A가 이번엔 절대값 B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양수잖아. 그럼 누가 더 큰지는 어떻게 확인해? 빼서. 빼서 오케이? 근데 그냥 빼면 좀 불편할 것 같아. 왜? 절대값이 막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도 얘랑 너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그냥 빼면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했어? 얘를 이렇게 제곱해서 빼놨지? 문제에서 그지? 그럼 한번 해보자. 우리 아까 절대값을 그냥 제곱하면 뭐랑 똑같아? 강제곱이랑 똑같다고. 그 여기는 뭐 편안하게 우리가 원래 하던 그 완전 제곱식 전개를 해주면 되겠고. 자, 뒤에 거는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돼? 요 제곱이니까 그냥 A제곱이지. 가운데는 마이너스 2배에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하는 거니까 요렇게 써줘야 돼. 되나? 그러면 자, A제곱과 B제곱 싹싹 사라지는 거 보이지? 그럼 뭐 남아? 마이너스 2의 2이랑 뒤쪽에 플러스 2에 요렇게 생긴 게 남는데 얘가 뭐야? 뭐랑 똑같다 했어?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은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자체를 절대값 A,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2배. 돼? 그럼 그거 빼기 넣으니까 이쁘게 묶어서 다음과 같이 쓰자. 돼? 그러면 얘가 나지? 나에 들어갈 거는? 여기까지 되나? 오케이. 그렇게 하고 밑에 걸 쭉쭉쭉쭉 읽어보면은 그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증명이 끝났대. 그럼 이제 다에 들어갈 것만 찾으면 되는데 다에는 뭘 찾으라는 거야? 이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찾아라 이런 얘기지. 생각을 한번 해봐봐.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지금 이렇게 생긴 애 등호가 성립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더 크거나 혹은 같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그거거든.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이 두 개가 완벽하게 같아진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완벽하게 똑같을 때 그때의 조건을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언제 똑같아져? A랑 B가 둘 다? 부호가 같을 때. 그렇지. 부호가 달라버리면 무조건 얘가 더 크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찍고자 하는 그 다조건에는 A, B의 부호가 같습니다를 뜻하는 걸 찍어주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걔네를 다 종합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1번 찍어주면 되겠다.